예, 안녕하세요. 월배중학교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5세기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고구려 전성기를 누리다 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개토 대왕, 장수왕, 고구려 5세기 고구려 전성기를 누리다 전쟁하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음, 그런데 5세기 고구려 전성기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4세기 고구려는 위기였습니다. 4세기 전성기 백제 근초고 왕의 공격으로 고구려 고국 원왕이 죽었습니다. 설상가상 고구려에는 가뭄이 들고 백성이 서로 굶주려 서로 잡아먹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구려의 위기입니다. 이럴 때 그 고국 원왕의 아들 소수리망은 국가적 위기에 복수를 했을까요? 백제에 쳐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소수리망은 불교로 백성의 마음을 모으고 율령은 법입니다. 태학은 유교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유교는 왕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법으로, 그리고 왕에 대한 충성을 가르치는 유교 교육기관 태학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기초를 다집니다. 그러니까 소수림왕은 국가의 기초를 다지고 그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으로 복수는 넘깁니다. 그 소수림왕의 결과 왕권 강화입니다. 국가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세기 이제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의 시기 전성기로 넘어갑니다. 예, 광개토 대왕은 18세에 왕에 오릅니다. 소수림왕의 조카입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거란을 쳐서 포로로 끌려간 고구려 백성 1만 명을 데리고 옵니다. 이것은 백성을 지키는 왕의 모습입니다. 전쟁이 죄송합니다. 전쟁이 그냥 사람을 죽이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자기 나라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광개토 대왕의 모습, 바로 멋지죠? 이게 이제 왕의 자격이죠. 그리고 광개토 대왕은 백제의 수도인 한성, 백제의 수도는 한성입니다. 왜 한성입니까? 한강이 흐르는 성이니까 한성이겠죠? 오늘날의 도시 서울입니다. 백제의 수도인 한성 바로 앞인 임진강 호로구르성, 한성 바로 옆에 호로구르성 이렇게 보입니까? 그리고 한강 하류의 북쪽, 오늘날의 강화도인데 관미성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백제의 수도를 굉장히 압박하죠. 고구려는 이제 강한데 백제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고구려의 수도 고구려의 수도는 국내성인데 국내성 바로 옆에 환도산성의 현재 모습입니다. 중국 길림성 지반시에 있는데 원래는 이 피라미드 같은 고구려의 대형 돌무지 무덤이 수천 개 있었습니다. 고구려 수도 국내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대형 피라미드 같은 고구려 대형 돌무지 무덤이 수천 개 있었다라는 것은 화려한 고구려의 국력을 이야기하고 있죠. 광개토 대왕은 이 후연을 치고 요동반도를 확보합니다. 요동반도 보이죠? 이게 왜 후연을 치는가 하면, 후연이 어떤 놈들인가 하면 광개토 대왕의 정조 할아버지인 미천왕의 무덤을 디비 파가지고 보물과 신을 갖고 갑니다. 미천왕의 무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이 국내성에 있었습니다. 이런 화려한 무덤을, 그 중에 하나인 미천왕의 무덤을 디비 파가지고 후연이 이제 갖고 간 거죠.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 입장에서는 국가의 자존심이 있지 이 후연을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후연을 치고 요동과
요동 반도를 확보하게 됩니다. 멋있죠?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은 그냥 쉽게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다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백제, 가야, 왜? 이 백제는 좀 이상하죠. 백제는 좀 외화친 일본과 친합니다. 신라를 공격합니다. 이때 그러면 광개토 대왕은 어떠했느냐? 바로 보병, 기병 5만 명을 경주로 보냅니다. 그때 들고 간 그릇이 무슨 그릇이라고요? 호우면 그릇입니다. 왜? 박살내쁩니다. 왜를 박살내버리고 가야까지 김해 금강가요 지도가 흐릿한데 보입니까? 김해 금강가야도 쳐버립니다. 그러면 김해 금강가야는 세력이 매우 약해져서 가야 연맹의 주도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김해 금강가야가 아직까지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닌데 세력을 크게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가야 연맹은 누가 주도합니까? 바로 고령의 대가야가 주도합니다. 여기 지도가 잘 보입니까? 조금 흐릿하죠? 다시 한번 선생님 설명합니다. 광개토 대왕은 경주에 쳐들어온 외를 박살내버리고 이때 들고 간 고구려의 그릇이 무슨 그릇이라고요? 호우면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말 타고 어디까지 쳐들어가느냐? 김해 금강가야까지 쳐들어갑니다. 김해 금강가야는 세력이 매우 약해져서 가야연맹의 주도권을 잃어버립니다. 가야연맹의 주도권은 이제 전쟁의 피해가 없었던 고령의 대가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요거 시험에 내고 싶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비석입니다. 사람의 몇 배쯤 되죠? 한 배, 두 배, 한 네 배쯤 되죠. 어마어마한 비석이죠. 광개토 대왕의 연호라는 말은 어떤 연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도라는 것은 시간 아닙니까? 시간의 시작과 끝은 광개토 대왕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의 연호는 영락이라고 했습니다. 영락은 무슨 뜻이냐? 영원한 기쁨, 즉 백성에게 포로된 백성을 풀어주고 그리고 조상의 복수를 하고 이런 영원한 기쁨을 백성과 함께 누리겠다. 그리고 백제왕을 죽이지 않고 신라는 또 구원했습니다. 고구려의 천하간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중심으로 백제 신라는 뭉치자. 멋지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구의 중심은 고구려다. 지구의 중심은 우리 고구려다. 그러니까 백제 너가, 그리고 신라도, 우리 말 들어라. 나의 밑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영원한 기쁨을 누려라. 이런 말입니다. 광개토 대왕 멋있죠?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 장수왕입니다. 장수왕은 수도를 이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고구려의 제일 첫 번째 수도는 졸본인데 압록강 근처입니다. 졸본에서 국내성에서 수도를 평양성으로 남쪽으로 내립니다. 이른바 남진 정책이죠. 왜? 요 중국이 5호 16국에 북쪽이 5호 16국, 5호는 5개 오랑캐, 5개의 오랑캐가 16개 나라를 세웠는데 북위가 통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남북조 시대가 열립니다. 북쪽이 통일이 되니까 중국이 북쪽으로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남쪽으로 수도를 내립니다. 그리고 평양은 대동강이 흐릅니다. 대동강이 흐르니까 당연히 농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국내성의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곳에서 왕권을 강화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핵심 군사 부대가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말 타고 달리면 하루 만에 경주로 갈 수 있고요. 말 타면 한 2박 3일 만에 경주 그리고 수도 한강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백제와 신라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수왕은 이렇게 한강을 치는데 치니까 백제와 신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편을 먹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나제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백제와 신라는 살기 위해서 고구려에 악착같이 달려듭니다. 그러면 왜 되겠습니까? 전쟁이 더욱더 심해지죠. 그러니까 더 많은 백성이 전쟁 속에서
죽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서로 죽이고 또 죽입니다. 그래서 신채호 우리나라의 유명한 역사학자 신채호 선생은 장수왕의 남진 정책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백제와 신라를 너무 구석으로 몰거든요. 완전히 죽으라 이 말이거든. 그러면 백제와 신라는 살기 위해서 고구려의 목숨 걸고 투쟁합니다. 그러니까 장수왕은 백제와 신라를 아예 치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북쪽으로 가서 같은 민족끼리는 대화로 남쪽을 안정시키고 북쪽으로 중국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수왕이 한강을 불질러 버리거든요. 장수왕이 백제 한성을 불질러 버립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백제는 한강 흐르는 한성이 불타니 할 수 없이 수도를 급하게 웅진으로 내립니다. 오늘날의 공주입니다. 오늘날의 공주 웅진으로 수도를 급하게 내립니다. 그러면은 백제는 백성과 왕이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립니다. 문주왕 삼관왕이 귀족칼에 죽습니다. 그래서 겨우 동성왕이 신라공주와 결혼해가지고 고구려의 침입을 막아냅니다. 이른바 낮의 동맹입니다. 그리고 웅진의 새로운 귀족과 손잡고 왕권을 강화합니다. 그런데 동성왕도 웅진의 귀족칼에 죽습니다. 신라가 동성왕을 지켜주지 못하네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은 이렇습니다. 동성왕은 백제의 백성의 딸과 결혼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동성왕, 그러니까 귀족하고 그리고 신라 공주하고만 이야기합니다. 백성은 빠졌네요. 조금 아쉽죠? 그리고 무령왕은 지방을 22담로로 해가지고 왕족을 보내가지고 지방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동성왕 다음 왕이 무령왕인데 무령왕 시기에 가서 웅진 시기 무령왕 시기에 가서 조금 국가가 안정이 됩니다. 안정이 되는 만큼 이 무령왕의 무덤이 매우 화려하죠. 예. 그리고 이 웅진에서 이 사비로 성왕은 수도를 옮깁니다. 그리고 성왕은 국가 이름을 남부여로 고치고 신라 진흥왕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해서 드디어 80년 만에, 약 80년 만에 부여는 한강을 회복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 백두산을 찾은 거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백두산을 찾은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백제는 점점 암정이 되는데 비극이 생깁니다. 바로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백제 성왕이 관산성에서 전사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도 왼쪽에 한번 보십시오. 백제와 신라가 함께 손잡고 고구려를 쳐서 한강을 함께 확보를 합니다. 예, 신라는 오른쪽에 한강, 백제는 왼쪽에 한강을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지도 오른쪽 보십시오. 신라가 배신을 쳐서 백제를 쳐서 신라가 한강을 다 차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제는 또 이 왼쪽에 한강을 또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서광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아들 창을 보내가지고 지도 보입니까? 관산성에서 신라와 전쟁을 벌입니다. 한강을 찾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관산성의 아들 위덕왕이기도 한데 이 이 창을 보러 가다가 그만 성왕이 신라군에게 죽습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목이 잘려서 참수당해서 성왕이 죽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백제는 이때부터 참 세력을 회복하지를 못합니다. 창은 위덕왕이 되는데 아버지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백제금동 대향로입니다. 백제금동 대향로는 선생님이 유튜브 영상으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영상이 2개입니다. 2개 보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까지 하는데 학생 여러분은 꼭 영상을 2번 보고 퀴즈 문제를 풀이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